김선수, 광해북도로 가자. 알았습니다. 기봉이, 보고하오. 예. 군들에서 마대가 보장되지 않아 도내 양국 수송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군들에서? 아버진 국가계획위원회에 올라가 굿장을 볼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평 성류관 건설 전투장에서 46여 단이 맡은 사천강의 물막이 언제가 대형수로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렇지만 완공 날짜는 드팀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하라는 건설국장 동지의 전화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엔 보고할 게 없나? 예? 선영이가 왜 그러나? 어? 무슨 곡절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말해보게. 내가 묻지 말아야 할 걸 물었는가? 사실 관리위원장을 하는 선영동무의 오빠가 오빠가 어쨌다는 건가? 예, 화재 사고로 이번에 수송하게 될 많은 양의 알곡을 태워버렸답니다. 뭐라고? 우리 법무위원회가 요해한 자료인데 관리위원장 동무는 어차피 법적으로 화재난 양곡 창고와 비어 19톤은 과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네 당 비서를 불러줘. 저 땅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없습니다. 대장동지, 마을 자석 노인을 데려왔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예. 피우십시오. 예. 이거 옷이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 창밖을 좀 보아주시오. 저게 바로 우리 관리원장의 목숨이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관리원장을 건져내겠다고 분배 몫을 잘라서 12톤을 모아왔습죠. 우리 서울골 살부치들이 비바람 치는 그날 야밤 상경에 천둥 소리를 꼭같이 듣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나갔었는데, 글쎄 벼락 맞은 사람은 관리원장 한 사람뿐이었으니 이게 과연 인간 세상의 법도입니까? 아바이 그만하고 돌아가시오. 뭐 자꾸 인간 세상 하면서 공정하니 법대로 하면 될 게 아닙니까? 동무. 마저 얘기를 하시오. 예.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건 뭔가? 요 며칠 전에 군부위원장을 한다는 그 정성태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찾아와서는 관리원장 동무. 동무가 도양곡 수송지휘부에 마대 문제는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했어?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문 우리 군이 수송해야 할 양곡 숫자를 알긴 알고 덤비치는가? 화재 사고를 했으면 처신을 잘해야지. 그것으로 모면해보자는 게요? 동무 때문에 다 바뀌던 마대도 못 받았단 말이야. 한 사람은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그래, 동문 간부들에게 보신주의 감투를 씌워서 어쩌는 게 뭐요? 하지만 관리위원장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해도 양곡수송 문제로 당에 걱정을 끼치더라서는 안 되겠기에 가만히 자기를 중단하지 않았습지요. 대장어란, 그래, 자기 육신을 가려내서 당정책을 받들려는 사람은 문제의 대상으로 되고, 이리 비탈 저리 비탈하면서 자기의 본심을 가리우고 다니는 사람은 충신인가요?
어디 대답을 좀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간부들이 일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을 둘러놓으면 나라의 장래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네? 노인님, 네. 저에게 하시는 책망으로 가슴에 새겨두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 아,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동무도 노인의 말을 들었을 테지. 이것 뭐 사람을 지켜주고 건져주는 것이 우리 법이지. 못쓰게 만들고 길을 꺾어놓는 것이 우리 법의 본질이 아니지 않소? 제 그만 정부위원장의 말만 듣고 사실을 깊이 깨어야지 못했습니다. 예, 국가계획위원회입니다. 예, 여기 함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지, 빨리 군에 내려가십시오. 왜요? 정권대표 동지가 마대 전량을 차에 싣고 현재 도착했답니다. 아? 아니 그게 정말이요? 예, 자, 야, 이젠 마음이 푹 놓이는구만. 수고했습니다. 지도원 놈아. 예, 그래, 마대는 다 인계받았어? 예, 매 각자의 심장에 접수했습니다. 어? 아니, 여보, 그건 무슨 왕청 같은 대답이요? 대장 동진 어머니의 빈젖을 빨면서 울고 있을 부위원장 동지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저길 좀 보십시오. 아니, 저건 뭐요? 예, 가만히 짜기 경기죠. 군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공장 기업소는 물론 네 작업반, 분조회까지 다 받아들이게 하자는 겁니다. 투사동진 온밤 여간에서 새끼를 꼬고 지금은 또 저렇게 손수로 출전했습니다. 종합식당 책임자 동무요? 다 준비됐겠지? 좋았어. 내 이제 대장 동지와 같이 가겠소. 수고하오. 아, 계셨군요. 아니, 동문 문 두드릴 줄도 모르? 미안합니다. 그만큼 급한 연락이어서. 급하긴 뭘, 내일 보겠네. 아, 내일이 뭡니까? 당장 영봉 종점에 도착시키라는 건데. 아니, 여보. 누가 누구를 이 밤중에, 맹수들이 울부짖는 곳으로 도착시키라는 거요? 예, 정권 대표 동지가 부위원장 동지를 불렀습니다. 뭐요? 동무 지금 제정신이요? 예, 방금 종문에서 제가 직접 대장 동지한테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참, 올라올 때 곡괭이도 하나 꼭 가지고 오랍니다. 아니, 곡괭이는 또 뭐요? 글쎄요, 전 분명히 연락했습니다. 이거 내가 정신 나갔나? 오영감이 정신 나갔나? 대장 동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아버지의 전우들이 이고지에서 마지막 결사전을 했었지. 예. 기봉아, 너희 아버지는 우리 사단의 용감한 공병 중대장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진 전쟁 시기 대장 동지가 사단장을 할 때 함께 싸우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합니다. 아이고, 이젠 더 못 올라가겠수다. 연료 보상을 받고 싶으면 그냥 돌아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올라오. 아니,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넌 애비가 쓰러진 걸 보면서도 그냥 버티고 서 있었냐? 대장 동지, 아, 자애가 있거라. 우린 사업 토의를 좀 하겠다. 예.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데서 사업 토의를 하자는 겁니까? 그래, 여기로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솔직히 말해보. 예, 내 세상에 태어나서 못 해본 욕은 다 했수다. 그래, 귀가 아프지 않습니까? 자네도 이젠 나이가 적지 않은데 자식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 있겠지? 걱정이야 뭘. 우리 시대가 피와 땀을 흘린 덕에 이 땅이 천지개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린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재부란 재부는 다 이뤄놓았죠. 이 당당한 생각에 가슴이 뻐근해지곤 합니다. 자기 전우들의 영전 앞에서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럽지도 않소? 예? 따라오. 아니 어디로? 따라오라니까. 자네 거기 없디요. 아니 없디다니요. 없디면 알 게 아닌가? 아니 이거 왜 이럽니까? 어서 없디라는데. 아, 참, 이거 좀... 없디지 못할까? 어서! 좋습니다. 자, 어땠습니다? 좀 더! 자요. 파오, 자네가 들어갈 자리야. 아니,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옳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분명 정신 나간 게 틀림없어. 자네님이 죽은 놈이야. 저 전우들 영전에는커녕 이 돌밭도 아깝지만 내가 하도 마음이 좋게 이만한 것도 차려준 주라. 어? 예, 알만합니다. 저 송천 솔골리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잘 알아만. 그러니 그거 좌상 노인이 자네 같은 일꾼들 때문에 나라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는 것도 자기의 흑심을 가리기 위해 당정책 관철을 위해 애쓰는 젊은 관리원장의 장소성을 내려누르고 지요 그의 정적 생명까지 흥정하려 했다는 것도 알겠지? 아니, 사단장 동지. 제 보신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사랑을 깨버려? 자넨 너무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사는 본세에 따라 그것을 보는 자식들의 눈빛에서 나라의 장래가 결정돼. 그래, 동무가 이루어놓았다는 그 제보만으로 자식들의 장래가 땅땅 담보될 것 같소? 정신은 제보를 이뤄놓고 그것을 지켜줄 수 있지만 제보는 정신을 지켜주지 못해. 자네가 수억만금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정신을 바로 넘겨주지 못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네들은 고지가 돼. 밟으면 밟히고 마는 벌리가 된단 말이야. 똑똑히 새겨듣어. 우리가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세월 속에 낡아지는 재산이 아니라 영원히 변색하지 않는 혁명가의 정신이야. 하긴 죽은 사람이 이런 말을 알아들 리 없지.
면목이 없습니다. 기봉아, 예, 아버지가 생각이 많을 게다. 잘 도와주거라. 전쟁 때도 그래. 전후복구 건설 때도 그래. 일들을 많이 했지. 다 너희들 때문에 그러는 거다. 대장 동지, 소기장 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허림동무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래? 허림동문 장군님의 대학 시절 혁명활동 사적 자료들을 다 고증하고 소기장 동지와 함께 집필을 시작했답니다. 대단하구나. 젠장, 안현식 참모장도 그렇게 일을 제끼 하겠는데. 대장동지, 46여단 참모장 상주 안녕식 명령 내려왔습니다. 자네 시력이 정상인가? 찍어봐. 자기 자리를. 시간을 주겠어. 꼭 열흘이야. 그때까지도 꼴등을 하면 전체 대원들 앞에서 더 큰 망신을 주겠어. 알겠나? 제기할 것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동지의 그 보고에는 우리 46여단 지휘관들의 용접권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우리는 최소한 2개 대대 증원 영향을 요구했습니다. 사천강 전투장이야 다른 전투장과 달리 최악의 조건이 아닙니까? 최악이라. 다시 한번 묻겠어. 여단원의 모든 지휘관들이 예비대를 요구했어? 그렇습니다. 보관. 예, 46여단 지휘관들을 다 모이라고 하오.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 동문회 여단은 현재 제일 마지막 자리요. 망신이야. 물론 여긴 최악의 조건이지. 그런데 승원받을 예비대는 없어. 하지만 방도는 있어. 옛 군단장이 정권 대표인데 자기 산하 여단이 매직이 치는 꼴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소. 그래서 난 다른 부대와 전투구역을 바꿔주기로 결심했어. 어떻소?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자존심에 칼질하는 거나 같습니다. 46여단은 죽어도 자기 전투구역을 니탈 못합니다. 동무! 여기가 뭐 동무의 자존심이나 내설 마당인 줄 아는가? 예비대가 없이도 사천강을 점령할 수 있는 타개안을 내놓지 못할 바에는 안 쏘! 총참모의 명령은 수령의 명령이고 당의 명령이요. 만일 동무들이 이 명령을 집행 못한다면 46여단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 대상동지, 집필소 부소장 동지의 전화입니다. 바꿔달랍니다. 참모장, 동무부터 자신이 없으면 자리를 내어. 나요. 뭐? 그게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윤호림 동무의 가정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뭐요? 그 사람 장인 장모가 초단자였다고? 그렇습니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해당 일꾼들에게 다시 문의했더니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식이 송천군에서 온갖 만행과 악행을 다하다가 내문들의 손에 초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윤호림 동무의 아내 신지순 여성은 3살 때부터 육하원에서 애육원으로 또 초등학원으로 옮겨지면서 나라의 도구로 자라오다 나니
부모의 과거 경력도 여태껏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호림동문의 부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라. 쉬어. 시원하다. 또 보라. 자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접대 잘해주는 호합할 만났다 흐야흐야하지 말고 맡은 지피를 잘해야 해. 명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우리 집 사람도 그냥 좋아서. 그럴 거다. 너도 들어라. 예. 또 보라. 예. 됐다. 부소장 동무. 대장 동지, 서기장 동무가 오면 전해줘. 난 오늘 밤중으로 송천으로 떠나겠어. 한 사람의 가정 문제 때문에 대장 동지가 꼭 걸음을 아랫사람들한테 시켜도 무슨 소리를.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군님의 도서 지필과 관련된 중대사란 말이오.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돼요. 호림의 지필을 더 잘 돌봐주라고. 알았습니다. 대장 동지, 날씨가 찹니다. 대장 동지, 아, 호범동문가 호범이가 어쨌다는 건가? 적들과의 해상격전에서 치명상을 입고 11호 병원으로 후송됐답니다. 대장 동지, 저기 존대중 지원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장 동지, 호범이 정치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대장 동지한테도 알려야겠기에. 우리 호범이를 부탁하겠어. 알았습니다. 송천으로 가자. 윤호범 동문 용감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날 안개가 낀 틈을 이용해서 적들은 여러 척의 함선들을 불시에 우리 측 수역으로 내몰고 총포탄을 쏘아대면서 어로공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로 전투를 방해했습니다. 117호 경비정은 어로공들의 생명은 끝까지 지켜냈으나 그 전투에서 적장동문 그만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랬댔군요. 그런데 생명은 이롭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오. 백으로 세우라! 세우라! 우측으로! 좌측으로! 세우라는데! 차가 돈다! 세우라! 빨리! 우측으로! 세우라는데! 제동! 이봉이, 잘 왔나? 예! 자네 선영이 얼굴도 못 보고 죽을 뻔했구만. 대장 동지, 이젠 그만 돌아갑시다. 이런 눈길엔
이 구름령을 못 넘어갑니다. 대장동지, 안 되겠습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가다니. 그만 고집하십시오. 그러다고 사고라도 치면 어쩌겠습니까? 예? 난 걸어서라도 가야 돼. 이야, 대장동지, 못 갑니다. 난 부관으로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감히 마음대로 하십시오. 총살을 하든 먹을 때든. 너 이 녀석 어디서 이따위 배짱을 배웠어? 난 지금 당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장동지도 당원이라면 당의 요구를 고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장동진 너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부관으로 임명되던 날 친애하는 지도사 동지께서는 500명 동지는 수령님을 보위하여 한생을 쌓아온 충신 중의 충신이라고, 자신께서는 500명 동지와 같은 로투사들이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장동진 부관, 내 이제 몇 년도 살 것 같은가? 숨쉬는 송장이 아니라 자네들같이 혈기뻗친 10년, 그렇게 10년은 더 살 수 있겠나 말이야. 내 이제 그분을 받들어 10년만 힘껏 달릴 수 있다면 부디 오늘 길은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네, 오륙이 성에서 등짐을 메고 달리겠니? 힘이 있어 한밭을 꽝꽝 뒤져보겠니? 자네 젊은이들을, 아버지들을 대신한 그분의 준마로 키워줘야 할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호리민, 대장동지, 가야 해. 우리가 걸음을 많이 해야 수령님과 우리 장군께서 걸음을 덜 거시게 돼. 이 땅에 나서 자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머리에 흰소리가 내릴수록 생각도 깊다. 눈보라 말리기 장군님만 받들어 싸운 선열들 큰옥새 삶의 뿌리 내리어다오. 행복만 알며 자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한 생에 안고 사는 참된 삶의 진리가 있다. 조국의 운명인 장군님만 믿고 따라온 선열들 그 진정 변함없이 이어가다.
이 사람을 기억하시겠지요? 신우석이. 예, 가래골 씨름꾼이었지요. 내가 이 사람의 불미한 과거를 예, 확인자의 한 사람으로 됐고요. 예, 제가 잘못한 거라도 아닙니다. 제 좀 더 알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노인님은 대영리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은영리 신우석에 대해서 잘 아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건 그때 군 내무서장 고광엽이라는 사람이 신은석이 외에 300여 명을 같은 날에 우리 마을 대영전에서 반동문자로 초단하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300여 명이 확실합니까? 책임비서 동무. 대장동지, 믿기 어려우실 테지만 처단된 300여 명의 숫자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신우석은 군대 기피자이고 소와 함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다 했다고 했는데 목격한 건 있습니까? 보지는 못해서도 공판장에서 내무서장이 군중들 앞에서 고발한 소리를 들었지요. 내무서장이 망탕 생사람을 처단했을까요? 호리마. 여보, 부부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부부라, 그거야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두 사람이라는 거겠지. 당신 왜 그래? 오늘이 평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에요. 난 공연명단에서 재미. 뭐라고? 용서해 주세요. 난 오늘이야 비로소 부모들이 불미한 각오를 알게 되었어요. 난 여태 자기의 처지를 몰랐던 탓에 혁명가의 가문에 후치를 하고 한 인간이면 정치적 어점을 남길 뻔했어. 난 알아요. 반동의 자식이 혁명가의 자식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난 더 이상 그쪽에 기댈 수 없는 몸이에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자는 거야? 우린 서로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지순이. 건강하세요. 그리고 절 잊어주세요. 당신 이제 한 그 모든 말, 그 말이 다 거짓말이지? 헤어져야 해요. 오늘의 헤어 멋지면 난 당신 곁을 영원히 떠나지 못할 거예요. 안 돼. 못 가.
내무소장 고광엽이. 그 사람은 자강도 장안광산에서 아들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 살고 있는지 알아봐줘. 알았습니다. 부장농무, 시간이 없어. 내 방에서 전화. 예. 교환이요? 자강도 장암광산 안전부를 찾소. 아니,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요? 예? 뭐예요? 그 부상동무의 방이 나오지 않으면 직일관실이라도 돼요. 진짜. 대장 동지,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밝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를 못했는데 군 감자라도 좀 두십시오. 예. 대장 동지, 그 사람은 한 달 전에 병으로 사망했답니다. 뭐? 한 가정에 빚긴 그늘을 가서주려고 그처럼 애를 쓰던 대장 동지의 그 모습을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투사이기 전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선사이고 자식을 키우는 평범한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라고 어찌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 위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토록 진정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대를 이어가야 할 그 길에서 우리가 한치라도 탈선될까봐 그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바랍니다. 나 하나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언제나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 애들의 가정 문제는 영영 풀 수 없단 말인가? 여보, 마음에 걸리는 건 혈육이란 당신 하나밖에 없는 허범 삼촌한테 미움 한술 대접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방금 2차 수술을 끝냈습니다. 의식이 없는 속에서도 허범동문 형님만 찾았습니다. 기본,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영타. 이젠 형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대장 동지, 용서하십시오.
장우평 동문회가 찾아왔습니다. 돌려보내랍니까? 누구 말이요? 해주 장우평 동문 말입니다. 장우평이 들여보내요. 예. 들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친구들이 왔구만. 자, 어서. 그새 알치들 안 왔나? 예, 이렇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앉으라. 여기도. 이런 해수판에서 번번 난다는 자네들이 촌딱같이 괜찮습니다. 펴고 앉으라고. 촌딱이죠 뭐. 그래, 어떻게들 왔나? 예. 전국 혁신자대회 왔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 그래? 대단하구나. 내가 한 상 차려야겠다. 예. 여기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거 한 잔 드십시오. 우리들의 성인데 어서 하십시오. 아니, 술이야 뭘? 대장 동지 한 잔만 드십시오. 하긴 너희들 성인데 받겠다. 근데 뭘 큰 걸 노리고 온 것 같다. 어서 드십시오. 그래. 애로되는 게 뭔가? 사실 애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대표로 뽑혀온 걸 대장 동지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그래? 그거야 자랑할 만하지. 좀 세다는 걸 보여주자고. 너희들이야 원래부터 세지 않았냐? 하긴 이젠 중심을 딱 잡은 사람들이지. 그래, 입당 준비들은 하냐? 전하, 이 땅이 아무나 막을 수 있습니까? 동만이 나지 김도 없습니다. 알기도 잘한다. 나도 희망이 보인다면서 정치부장 동지가 시를 했단 말이지. 그럼요. 나요. 오병룡 동지, 오늘 아침 허림동무가 여길 아주 떠나갔습니다. 뭐요? 신지순 동무한테서 아마 장인 장모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는가 봅니다. 예. 운전순인가? 내 이제 해수로 내려가는 대표 동지들을 보내겠는데 역전까지 잘 모셔다 주라고. 중요한 일이야. 야, 이거 대장 동지, 저희들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게 아닙니까? 지장은 무슨? 너희들이 당의 뜻대로 컸는데 차가 대수냐? 네, 옷구라도 다리고 싶다. 어서 가봐라. 고맙습니다. 어서.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불러보며 이 못난 자식은 평양을 떠나갑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송천에까지 다녀오고 허범이를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오병영 동지를 생각하면 이 손으로 밥 한 끼도 대접 못하고 떠나가는 나 자신이 욕될 줄 압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길 없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제가 개인 문제로 당에서 맡겨준 중임을 수행하는 오병영 동지와 서기상 동지의 짐이 되어 여기에 그냥 남아있는다면 인간으로서 그것 이상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걱정 마시고 귀한 몸 부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우리 한데 짐이 된다고? 난 그래도 그 녀석이 윤무자와 같은 우리 혁명의 기둥감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미안하오. 동무를 돕는다는 게 되려 짐스러운 생각을 굳히게 했구만. 그게 진심이요? 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소리 푸른 줄은 겨울이 안다더니. 뭐요? 벌써 하품이 나오면 우린 서로 의절하자 그 뜻이요. 젊은이들에게 개주봉도 남겨주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맥 빠진 상우라고 있어? 에? 함부로 오진하지 마오. 곰발통엔 가시가 찔리지 않아. 두루 앞니를 생각해보는 중인데. 먼저 말하오. 누가 먼저 말하오? 난 송천 사건의 경위가 내가 유격대 입대 초기에 민생단으로 몰려 처형당할 뻔했던 때와 같이 생각돼요. 나 역시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이 사건에 더 큰 의심을 가지는 건 송천군의 우리 수령님께서 전쟁 시기에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잊지 못할 고장으로 지금도 자주 추억하시는 옥천리가 있다는 거예요. 혁명적 군중 집안이 굳건한 그곳에서 한두 명도 아닌 300여 명이 반동군자로 처형당했다는 게 난 믿어지질 않소. 그때 당시에 종파놈들이 온갖 비열한 짓을 다한 것을 그 사건에 연관시켜보면 만일 혁명의 핏줄기를 끊어버리려는 나쁜 놈들의 모략이었다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옳소. 이 문제를 그대로 당중앙에 보고 드리겠소. 수령님, 실태가 그래서 보고 드렸던 겁니다. 오병영 동무, 내 보고를 받았어. 송천 사건 문제는 마음을 놔도 되겠어. 김종일 동지는 동무의 보고를 받기 전에 벌써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에 관한 문제는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중대사라고 하면서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이 사건 해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 가르쳐주고 현지로 파견했어. 수령님, 오히려 저희들이 당에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오병영 동무, 난 김종일 동지가 인간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높은 영도적 소환으로 우리 당의 기초 축성을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웅터럭 번영할 조선의 내일에 대해서 확신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수령님. 저희들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수령님,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고맙소. 안녕히 계십시오. 대장동지, 신의 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송유관 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계신다는 건설국장 동지 전화가. 뭐요? 그분께서? 예. 가자. 어서 빨리. 예.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대장 동지, 떠나셨어?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대장 동지에게 남기신 친필입니다. 부가, 예. 자네가 좀 읽어주게. 오백룡 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백룡 동지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시급히 주울 온천 휴양을 떠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송유관 건설 전투는 당에서 책임지고 지휘하겠으니 마음 놓고 휴양을 떠나십시오. 국장동, 예, 그에께서 찾으신 물막이 전투장으로 가자고.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끌려가려! 일대들! 빨리 승차하시오! 알았습니다! 자,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그래, 차렷! 대장 동지! 부대는 공룡단합을 떠나가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46단 참모장 상장영식! 효타, 알았습니다! 샷! 공연 관람을 떠나다니. 이도 뭐 지금 제정신이요? 대장 동지,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참모장 노무, 예, 말씀드려. 알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이것 건설 전투에서 애로되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일일이 요약하시고는 모든 예비는 대중의 심장 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그 심장들을 울려주겠으니 건설자 전원을 평양에 데려다가 이번에 새로 준비한 혁명가국 당의 참내딸 공연을 관람시키자고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참모장 뭐라고 있어? 떠나지 않고 어서. 알았습니다. 부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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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북도 칠성초 몰리 별을 밝은데 아버지 장모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이. 기적?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이런 기적은 매일 매시간 일어날 거예요. 참모장, 예. 날 욕하게. 난 동매의 제기를 받고 그저 명령 돌격 이렇게만 외쳐댔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관료주의야. 대장동지. 림천초동, 이 오풍훈이 그분의 북대포 노래대포에 반했어. 만 사람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천만 산악도 단숨에 넘게 하는 그분의 정치 실력에 매혹됐단 말이요. 부서장 동무 아니요? 최현 동지, 안녕하십니까? 헌데 왜 우고지사이요? 글쎄 나가라니까. 기밀동무랑 와서도 이러진 않았어.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단 말이오. 이건 뭐요? 글쎄, 이제 님춘추 동지의 도서집필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제 와서 오대장 동진. 그러니 오풍원이가 방해한다는 거겠소? 방해라기보다 열서이 말서이라는 식으로 이런저런 내용을 자꾸 더 넣어야 한다고 고집을 해서 지금 두 분 사이에 저렇게. 이걸 어쩐다. 임동무가 내 사정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언제는 장절 제목도 내용도 다 찬성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온통 불만을? 사람을 허술히 봐도 분수가 있지. 웃지 마오. 난 농담을 하는 게 아니오. 임 선생, 그거 뭐 아이들같이 성났나? 난 그저 내가 느낀 걸 조금 보충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거야. 자, 한 대 피우라고. 난 자네와 같이 담배 고질이 아니야. 자, 그럼 시원하게 사과라도 들라고. 자, 어서. 자, 사과 좋아하네. 이런 사람의 성의야 받아줘야. 그 보는 눈들이 곱질 않구먼. 사과하라니 뭐라고? 그래, 최현 동지는 어떻게 오셨소? 그럼 가라우? 가기야. 오동무, 듣자 하니 여론이 좋질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도와주어야지. 예? 임동무의 사색을 방해하면 되겠어. 내가 방해한다고요? 아니 그럼 내가 방해한다는 겁니까? 오동무. 그렇게 소리치겠으면 제발 좀 나가수. 예? 네, 잘못했어. 자네야 도마도를 좋아하지. 그건 죄다 사실이요. 어쩐지 내가 오늘 이걸 먹고 꼭 체할 것 같은데. 남의 성의를 별나게 학대하는구만. 난 가겠어. 꼭 애들 같다니까. 가겠다니. 무관이 이게 뭐요? 자, 저기 좀 앉소. 어서 말씀하시오. 네, 다 들어주겠어. 벌써 그래서야지. 네, 여길 왜 왔는고 하니
울었어. 울다니. 돌심장이 울다니. 믿기 어려울 테지만 말이요. 이 돌심장도 울리는 위대한 인간 또 한 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오. 난 어제 혁명가극 당에 잠든 딸 공연을 관람했어. 주인공 강연옥의 원형은 내가 족구전선 군단장을 할 때 사단군에서 모범전투원 안녕회였어. 난 그가 전사했다는 비보를 받았을 적에 영혜야, 내가 너의 복수를 해주마 하고 고작 조총이나 쏘주었지. 실제로 그를 위해 준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오. 그런데 우리 김정일 동지께서는 안녕예를 온 나라가 다 아는 당에 참된 딸로 무대 위에 내세워 주시고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서 오늘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 최상의 배려를 돌려주셨소. 바로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을 오늘의 안녕예로 키워주고 계시오. 얼마나 자애 깊고 심장이 뜨거운 분이시오. 얼마나 웅심 깊고 바다 같은 도량을 지니신 분이시오. 난 인간 중의 인간, 위대한 수령님과 꼭 같으신 김정일 동지를 보았소. 네, 다시 강조하지 않겠소. 하지만 동문 이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요. 웃고 말고 내 할 말은 다 했어. 아니, 난 동무가 사생을 방해한다고 해도, 그리고 날 마구다지로 천대한다고 해도, 그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전화로 찾아오겠소. 500령 동무,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소. 난 절대 찬성입니다. 기밀 동무나 오진우 동무의 심정도 우리와 같을 거요. 이건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이기도 하오. 오동무, 내 왜 그걸 모르겠어. 내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안타깝소. 하지만 10번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 후대들이 한생 간직할 제보로 되게 이 도서를 꼭 완성하겠소. 고맙소. 그럴 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안녕들 하십니까? 예. 부부장 농모. 그렇지 않아도 내 동물 찾아가려던 참이었어. 예? 그래, 친애하는 그이께 내가 실험경에서 이겼다는 걸 정확히 보고 드렸어. 예. 야, 이 고마 정 우겨댈 텐가? 보자 하니까 강도적이거든. 내가 강도라고요? 그렇지 않고. 좋수다. 그럼 두 분 심판을 세우고 붙어봅시다. 왜 또 놀라시오? 씨름을 하자는데? 너 또 그 흉측한 수를 쓰자고? 그거야 고요한 씨름 수법인데. 나와. 이 엉터리 씨름구나. 나서라. 처음 것도 분수가 있지. 죄요. 서라. 어딜 가? 이건 농담인데 뭐 이러시오? 오늘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 주마. 이러시들 마십시오. 자, 만들어 하십시오. 제 동지.
오백영 동지. 예. 이제 곧 휴양소로 가셔야겠습니다. 휴양을 가다니요. 보다시피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할 일이 많고 많은데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러시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오백영 동지는 전쟁 때 입은 상처자리가 도져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도 오보이 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들어 줄곧 뛰어다니느라 언제 한번 제대로 휴식도 못하고 무리하게 일만 해왔다고 하시면서 언젠가 최현 동지와 교른 그 시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자신께서는 기쁨보다도 가슴이 더 아팠다고, 자기 몸의 아픔을 숨기려고 애쓰는 오백영 동지를 생각하니 자신과의 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섭섭해하셨습니다. 간격을 두다니?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당에서 휴양을 가라는 건 명령이나 같은데 명령은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이 유명한 회상기를 쓴 오백영 동지가 지금은 왜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이번까지도 고집스럽게 반대한다면 자신께서 직접 차를 모시고 휴양소에 데려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백영 동지, 어서 가십시다. 건강해야 우리 당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겠소. 가겠소. 부부장도 꼭 가겠소. 이불하고 지순이 임자 남편을 만나겠다고 웬 군대 어른이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인지 좋아하면서 저기 손술집으로 가더라고 했더니 거기로 갔어. 네. 많이 드십시오. 손님 정신 차리세요. 네? 손님. 좀 미안합니다. 한심하다니까. 미안. 사람은 점잖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제 몸도 가는 못할까? 좀 비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일 없어. 술값에 술잔까지 깨워버렸으니 내가 우는 거야. 아니 저 어서 봤어. 국가재산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야. 아니 기봉이. 예. 나한테 업혀달라고. 아니죠. 대장 동지. 어서. 그만두십시오. 제가 얻겠습니다. 어서 업히라는데. 망난 자식을 키운 이 아버지가 벌을 받아야 해.
대장 동지, 와라. 제발 그만하십시오. 뭐라는데? 이거라도 대접하라고. 고마워요. 넌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 취했어. 말해봐. 넌 지순이가 공연 명단에서 제명됐다는 말을 듣고 내 복대 문제도 응당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떻게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책임질 수 있다는 거냐? 그건 일부 편협한 자들 때문이지 당의 뜻은 아니야. 절된 녀석. 그만하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어서 당의 사랑과 믿음을 저울질하면서 신념도 양심도 없이 타라 그래? 내가 타락했다고요? 그래. 무사에겐 너 같은 아들이 없어. 대장 동지, 그 일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장 동지, 이걸 오늘 지피를 끝냈다고 너무 좋아서 마실 줄 모르는 술을 마시고는 그럼 호림인 예와서도 편을 놓지 않았다는 거냐? 네,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대장 동지, 이제라도 데려가 주십시오. 저희한테 무슨 잘못했습니까? 제가 갈라지면 그만이 아닙니까? 네. 지순이! 다시 한번 그런 소리를 할 적엔 용서치 않아. 우리 사회엔 갈 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란 없어. 그렇지요, 대장 동지. 넌 나쁜 자식이. 나쁜 자식. 행복만 알며 자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한 생에 안고 사는 참된 삶의 진리가 있다. 조국의 운명인 장군님만 믿고 따라온 선열들 그 진성 변함없이 이어가다오. 백두의 후손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땅을 빛내어갈 내 나라의 기둥 되어라. 인민의 행복인 장군님만 따르는 마음
자, 많이들 두어. 군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겠어. 자, 즐겁게 들러. 안녕하십니까? 예.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동지입니다.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로 안 됐습니다. 성촌 학살 사건이 적들의 모략이었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뭐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없겠습니까? 예. 당시 성천군 내무소장이었던 고 광엽은 악질 지주의 아들로서 일본 고베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헌병대 통역을 하다가 광복 후에 당과 국가 요직에 들어앉았던 종파놈들의 신임으로도 성천군 내무소에 잠입한 간첩놈이었습니다. 이자는 당과 수령의 둘이에서 인민 대중을 떼어내려는 목적으로 무근고한 사실들을 날조하여 수백 명의 핵심 당원들과 모범 권력자들을 단독으로 몰아 학살하였습니다. 오백영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앞으로도 혁명에 준엄한 시기에는 이런 놈들이 또 머리를 쳐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우리는 성촌 학살 사건을 넣고 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억울하게 학살된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 초자를 생각하면 자신께서는 정말 가슴이 찢기는 것 같다고, 우리 당은 그들 모두를 피살자, 애국열사로 두고두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00여 명의 애국열사, 림춘추 동무, 이 역사적 사변도 쓰지 않고는 못 견딜 거요. 아니, 그분의 인덕을 어찌 한두 건의 책에 다 담을 수 있겠어? 청춘은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인가. 청춘은 선열들 피워준 향기른 꽃이여라. 새세대 우리가 앞장서 조선을 빛내자 세계 앞에. 원나이 그 시절에 조국의 청춘같이 선열들 그 모습 그 곁에 우리도 서리라. 새세대 우리가 앞장서 조선을 빛내자 세계 앞에. 위대한 장군님 모시고 조선을 빛내자 세계 앞에. 이때로부터 10년이 지난 1984년 4월,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 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고심 어린 노력으로 장문의 도서는 비로소 출판되었으나 그것은 우리 장군님 위대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허나 중신들의 몫을 이어받은 새 세대들이 있는 한 도서의 집필은 계속될 것이니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나가는 마지막 시각에도 테러리오 우리 장군님을 받들 수백만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기원하였다.
딘동, 저 애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들의 몫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을까? 저 애들을 믿어야 하오. 우리 아이 날 것 진실만을 말하지 않았나. 생활과 운명을 통해 뼛속 깊이 체험한 진실,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나. 진실은 영원히 진실로 남아있는 법이요. 얘들아, 아버지들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태양을 옹위해야 할 그 순간에 한 초라도 제 목숨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 아버지들이 영영 죽는다. 잊지 마로라.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그것을 보는 자식들의 눈빛에서 나라의 장래가 결정된다.